너를 사랑해.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하시는 예수님의 불행 선언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행복한 삶의로의 초대입니다. 행복은 특권의식이나 위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6살짜리 꼬마 녀석이 꽃나무 가지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나는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원으로 달려나갔을 때 이미 가지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꽃나무는 내가 무척 아끼는 꽃나무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나무가 알아듣기라도 하듯 부러진 가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꽃나무에게 한 미안하다는 말을 똑같이 남편에게도 하고 싶었지만 나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세탁기에 물이 새서 새 장판을 버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조나단과 장기 두지 말고 내가 부탁한 대로 어젯밤에 세탁기를 고쳐놓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도대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야. 나는 속으로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조나단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을 때 나는 아직도 장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은 뭐예요? 시리얼은 안 돼 라고 말하자 조나단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대신 빵에다 잼 발라줄게. 토스트에 잼을 발라서 아들의 앞에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남편의 아침 식사 그릇을 설거지 통 속으로 던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전부 다 던져버리고 산으로 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젖은 옷들을 집 근처 세탁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남편 셔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시계를 보자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조나단의 학교가 파하는 시간인 2시 15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학교를 향해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조나단의 교실에 도착해서 유리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나단의 선생님이 조나단과 다른 아이 2명에게 크레용과 종이 한 장을 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를 한쪽으로 세우자 마음속으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나단에 관해 얘기할 것이 좀 있어요. 나는 최악의 경우를 미리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조나단이 오늘 학교에 꽃 가져온 거 아세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꽃나무를 떠올리며 오늘 아침의 일로 인한 아픔을 애써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일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저기 여학생이 보이시죠? 고개를 돌려보니 눈이 맑은 한 여자아이가 웃으면서 벽에 붙은 화려한 색의 그림을 가리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는 저 아이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 수속 중이거든요. 살고 싶지 않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 어린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반 전체에 다 들리도록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이를 달래는 것밖에는 없었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더 크게 울어댔지요. 오늘 조나단이 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예쁜 분홍색 꽃을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나는 내 아들이 한 행동이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부풀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나단의 손을 잡고 선생님에게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제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날 저녁 나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꽃나무 주위에 도단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이 오늘 친구에게 베푼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동안 나는 분노만 하고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 차에 낯익은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꽃나무에서 활짝 핀 가지 하나를 꺾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족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다시 한번 활짝 꽃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한마디의 말과 함께 꽃을 건네주는 나를 보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